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의 최신 실적 발표입니다. 네, 비트코인 대량 보유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맞습니다. 최근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큰 그림은 뭘지,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들의 행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금융제국 건설일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일지 그 단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GAAP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400억 달러, 순이익은 1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32.6달러로 회사 역사상 최고치고 S&P 500 기업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그 회계 기준 변경입니다. 아, 회계 기준 변경이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새로운 공정가치 회계 기준이 도입됐거든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이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상차손만 반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가격이 오른 부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유 가치를 훨씬 더 투명하게 보여주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금 보유한 비트코인이 전체 발행량의 약 3% 정도 된다고 해요. 62만 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와, 3%요? 그건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단순 보유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도 크고 일각에서는 중앙화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BPS라는 자체 지표를 내세운 것도 좀 흥미로운데 주주 가치를 이제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시도 같아요. 비트코인 보유량도 놀랍지만 저는 그 자본 조달 방식도 참 특이하다고 봤거든요. STRK, STRF, STRT, STRC 같은 다양한 우선주 상품들을 출시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STRC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IPO였다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모으는 방법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약간 금융연금술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연금술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위험과 수익률 구조가 제각기 다른 여러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원유를 정제해서 등유도 만들고 아스팔트도 만들듯이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투자자들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단기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스트레치 같은 상품도 있고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STRF, STRD 같은 채권형 상품도 있고요. 또 성장성을 가미한 STRK 같은 것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건 단순 비트코인 현물 ETF랑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완전히 다르죠. MSTR의 자체적인 비트코인 담보 신용상품 수익률 곡선을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물론 혁신적이긴 한데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미국 행정부나 의회 분위기도 우호적이고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근거들을 들더군요. MSTR 주식 분석가들의 연말 비트코인 가격 목표치 평균이 16만 8천 달러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장밋빛 전망이 이들의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력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좀 생각해 볼 지점도 있어요. 특정 기업 하나가 비트코인 전체의 3%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네, 시장 유동성이나 가격 결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발표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는 게 오히려 시장 성숙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경쟁 심화가 MSTR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균형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기네 주식 MSTR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 수단이고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죠. 아, 네. 그 부분도 강조했죠. 2025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P율이 4.7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4.7배면 정말 낮은 편이긴 하네요. 그렇죠. 핵심 주장은 MSTR 주식에 투자하면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자체의 성과보다 2배,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폭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01%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101%요? 와. 네, 더 나아가서 앞으로 MSTR 주식을 어느 가격대, 그러니까 MNAV 배수 기준으로 발행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어요. 이건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실제 재무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어떻게 이런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스스로 저평가되었다는 주장까지 들어봤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를 넘어서 뭐랄까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경제를 잇는 디지털 자본시장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자본시장의 아마존이라 포부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이 전략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결국 그 성공 여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규제 환경이 계속 우호적일 것이냐에 크게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네, 변수가 많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들의 이런 대담한 실험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모델이 될지, 아니면 내재된 그 높은 변동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위험은 없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이들의 행보는 계속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